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있는 동해 지질 구조를 연구해서 동해가 생겨난 과정을 명확하게 밝혀낸 과학자가 있는데요. 오늘 주민피플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의 김한준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동해 지질 구조를 연구하시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동해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라든지 그리고 동해 형성 과정 또 이 어떤 바다이며 특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도에서 아시아와 서태평양을 보시면 흥미롭게도 아시아 대륙을 따라서 북쪽부터 알류샨 열도, 쿠릴 열도, 일본 열도 그리고 류규 열도가 각자 둥근 호를 이루면서 배열되어 있고 그 뒤에 작은 바다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런 바다들은 열도의 뒤에 있다 해서 후열도해로 분류되며 태평양을 이루는 지각이 아시아 대륙 밑으로 치고 내려갈 때 신장력이 발생하여 형성이 됩니다. 동해는 이런 신장력에 의해 한반도에 붙어있던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형성된 후열도해입니다. 동해는 크게 수심이 깊은 큰 분지들과 한국 대지와 같은 고지형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해에서 울릉분지와 같은 분지들이 만들어지고 육상 지각이 조각나서 한국 대지와 같은 고지형대가 생긴 과정이 바로 동해가 형성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국립해양조사원이 제작한 정밀한 해저 지형도를 보면 한반도 주변에서 지형의 변화가 매우 심하며 동해가 형성될 때 큰 지각 운동을 겪은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행한 연구의 결과로서 과거 남서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 거의 평행하게 남북 방향으로 가까이 있다가 약 3천만 년경 전부터 남동쪽으로 떨어져 나간 후 한반도의 동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지금의 위치까지 움직였음을 제시하였습니다. 예. 네. 이 과정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면서 동해가 형성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동쪽에서 유럽과 아메리카가 과거에 붙어 있다가 대서양이란 큰 바다가 형성된 엄청난 과정이 일어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정말 형성되기까지 엄청난 과정들이 있었던 것들, 이 동해 지질 구조를 연구하는데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떤 장비가 사용이 된 겁니까? 네, 우선 동해 한반도 주변부에서 해상에서 지하 구조를 탐사하기 위한 장치인 공기 압축 공기 발생기로서 강력한 탄성파를 수중에서 발생시켜 이것이 상부 멘틀까지 반사와 굴절을 한 후 되돌아오는 것을 받아서 분석하여 해저면에서 상부 멘틀까지 구조를 구하고 이런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가장 합당하게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동해의 형성 과정을 연구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에어건, 뭐 공기 같은 것을 네. 쏴서 돌아오는 것을 분석하니까 이렇게 바닷속에도 일반 육지처럼 산처럼 이렇게 쫙 돼 있고 뭐 그런 울퉁불퉁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바다 속에서도 퇴적물이 있으면 그 밑에 우리가 흔히 돌 혹은 바위라고 생각하는 딱딱한 암석 예. 물질이 존재를 하는데 네네. 그것이 대략 울릉분지와 같은 깊은 동해 중심부에서는 한 10km 두께로 분포를 하고 그 밑에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그 멘털층이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온누리호와 같은 연구선을 운영하면서 수킬로미터 두께의 퇴적층 전부의 구조를 알 수 있는 다중 채널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러시아, 일본과의 공동 연구로서 해지면 지진계 탐사를 수행해서 상부 멘털까지 지각 구조를 구했습니다. 예. 아까 그 영상에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멘틀 있는 곳까지 어떤 모양인지 밝혀내는 게 무슨 수로 저렇게 찍었을까? 뭐 사진을 찍은 건가? 어떻게 궁금했었는데 에어건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였군요. 네, 강력한 음파를 발생시켜서 예. 물속에서 전파를 한 다음에 예. 멘틀까지 치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장치입니다. 그런 거에 뭐 속도라든지 그런 걸 측정해서 저런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동해 형성 과정을 알아내고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게 왜 중요한가요? 네, 우선 우리나라 해역에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간 구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동해의 형성 과정을 규명하는 데 우리나라 해역이 그 연구의 중심 대상인 것을 우리가 제시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대서양의 중앙 해령을 따라서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면서 대서양은 계속 넓어지는데 이에 반해서 태평양은 아시아 대륙 아래로 파고들어서 멘틀 속으로 녹아서 사라집니다.
지구가 이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표면적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지구 깊은 곳에서 대기권까지 물질과 에너지가 순환되고 우리는 그것을 얻어서 지구상에서 살아갑니다. 동해를 중심으로 멘털 구조를 구해보면 일본 열도 아래를 지난 태평양판이 동해에서 약 600 내지 700km 깊이에 존재를 하는데 그 위의 멘털 대류가 활발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의 운동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필수적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동일본 대지진처럼 인간의 문명을 파괴할 수 있는 엄청난 힘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의 해양 영토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보존하기 위해서는 해양 영토가 어떻게 형성되고 구조가 어떠하고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질 구조를 밝혀내는 장비도 보통 장비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지질 구조를 조사하는 연구에도 참여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 동해 외에 이 다른 국내 해역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해와 달리 서해와 남해 같은 경우는 우리 한반도를 이루는 육상 지각이 늘어나서 혹은 뭐 정단성 작용에 의해서 가라앉아서 만들어진 바다입니다. 최근에 서해에서 상당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거에 남중국과 동중국 블록이 충돌한 경계가 서해에서 어디쯤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현재 제기하고 있는 우리 한반도를 포함하는 아무리아판이라는 작은 지각의 경계가 서해와 남해에 어떻게 존재를 하는지 그리고 류큐 열도에서 공급되는 마그마가 제주도 화산 활동을 일으켰다는 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남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좋은 연구 주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와 뭐 일본, 중국 못지않게 다른 전 세계에서도 뭐 영토 분쟁 정치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과학 측면에서도 자신의 그 포함하고 있는 해역을 잘 알고 분석하고 있어야 나중에 또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연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해양 지구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후배 과학자 또는 예비 과학도들에게 이런 건 좀 조언해주고 싶다, 선배로서 어떤 게 있을까요? 저의 경우 동해를 연구하면서 동해라는 연구 대상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해양 지구과학 분야에서는 특히 연구의 동기가 중요한데 연구의 동기로서 연구 대상에 대한 애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구과학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학문을 융합하고 그것을 조합해서 유용한 결과를 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네, 연구 대상에 대한 애정 그리고 융합해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연구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동해의 경우 신부 탄성파 탐사를 통해서 동해의 지각 구조가 상당히 많이 밝혀졌지만 서해와 남해는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학원과 공동으로 서해의 지진 지체 구조를 연구하고자 합니다. 그 외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단청의 분포와 활동성 그리고 서해가 지난 1300만 년 전부터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다로 변했는데 그 이후에 퇴적층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해저 지중 저장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예, 참 흥미롭고 재미있는 연구였는데요. 오늘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번외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해양과학기술에 몸담고 계시면서 바다에 많이 나가셨을 거 아닙니까? 네. 뱃멀미는 안 하십니까? 초창기에는 저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배만 예. 탔다 하면 거의 가판위에 서 있지를 못하고 예. 침대에 누워 있든지 아니면 사람 안 보이는 데 가서 예. 뭐 심한 말로 토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예. 그냥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면역이 된 상태입니다. 거의 뱃사람이 다 되실 것 같네요. 그리고 또 동해에 대한 애정 때문에 또 이겨내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연구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일본이 동해에 많은 연구비를 쏟아내고 있고 연구 성과도 내고 있습니다. 동해 형성 연구에서 우리나라 해역이 연구의 중심이라는 것이 입증된 만큼 해양과학 기술 분야에 좀 더 밀도 있는 지원이 뒷받침됐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관할해역지질연구센터 김한준 박사와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